그래도 저희가 정치 시사에 대해서 다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렇죠. 탄핵 심판 그리고 또 그에 맞닿아 있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왜 안 나오느냐? 선거죠. 선거가 왜 네. 안 나오냐?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거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국민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속도로 하면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 왜 안 예. 되느냐? 헌재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정치적 심판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이 탄핵 심판이 지금 2025년 2월 19일에 이미 다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났는데 지금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한 달이 그렇죠. 다 돼가고 있는데 네.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관계가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 정족수가 200명이냐 151명이냐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변론을 한 번밖에 안 열었습니다. 네. 한 번밖에 안 열었었고요. 실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묻고 답하는 거는 사실 1시간도 안 돼요. 한 시간도 안 됐다. 45분인가 예. 50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렇게 짧게 핵심을 묻고 답하면서 변론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주 넘게 지금 아직 판단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가 왜 이거를 묵혀두고 있느냐. 더군다나 최재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이분들보다 더 일찍 끝냈었는데 그렇죠. 근데 네. 이분들 먼저 선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순서가 앞뒤 바뀐 거 이것에도 지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계속 얘기되는 게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돌아올 경우에 한덕수 권한대행 이후에 있는 최상목 대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어떤 법적 정당성 이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판단을 멈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당성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이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까지 여론이 그렇죠.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구급 기밀이라는 이름을 걸었으니까 기밀 같은 걸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제가 헌법재판소에 근무하셨던 분들하고 가끔 이제 연락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예전에 법조 취재할 때도 알았었고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그 판결문 작성하는 거요. 이건 사실 하루면 다 한다. 금방 다 한다. 그리고 연구관들이 다 써가지고 위에다 올려준다. 그에 대해서 판단만 하면 된다. 취사 선택만 하면 된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빨리 하려고 하면 빨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 외교를 사실상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이 미국에서 일단 지금 통상 압박 엄청 하고 있잖아요. 통상 압박 엄청 하고 있는데 뭐 관세를 몇 %로 올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특히나 거기서 뭐 우리나라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가장 중요한 부품 제품들이 지금 엮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지금 한덕수 대행이 없으니까 최상목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대행 체제는 그러니까 그 당에 계시다 보면 아시잖아요. 수석 대변이 있고 대변이 그렇죠. 있고 부대변인이 있는데 아니 수석 대변이 없을 때 우리 그 신동욱 수석 대변인 없을 때 우리 대변인이 가끔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논평 내기도 가끔 하고 온마이크도 하죠. 제가 대신 왔습니다 네, 하고 네, 마이크도 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백브리핑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대변인이 와갖고 하는 건 이건 부대변인이 왔어 오늘 아무도 출근 안 했냐?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주미 대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과 예.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채널이 누구보다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죠. 당선인 대통령도 지금 한국에는 전화 통화를 안 했어요. 최상목 대대행한테 통화하는 거는 뭔가 정상 외교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정상의 외교지만 정상이 아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통화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 대행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좀 복귀가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주미 대사 경험이 있는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트럼프와 지금 현안에 대해서 좀 통화도 할 수 있고 외교적인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네. 파악한 바에 따르면 네. 헌재 복도 통신에 따르면요.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판결문이 이미 작성이 됐다는 얘기도 작성이 들립니다. 됐다. 네, 그리고 평일도 심지어 이미 다 끝났고 평일도 예. 끝났고 평일도 다 끝났고 심지어는요 보도자료까지 다 적혔다는 다 작성이 됐다는 그런 얘기까지가 복도 통신에 들립니다. 의혹. 예. 네, 의혹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 그런 예. 얘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을까? 정말로 정치적 판단한다 그러면 헌재가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드립니다. 이 썰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게 더 문제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뭐 했냐? 그렇죠. 지금까지 뭐 했냐? 네. 왜 안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있었고 매일매일 출근해서 뭐 했냐? 그러니까요. 뭐 컴퓨터에 댓글 올렸냐? 예. 이런 의혹을 또 받을 수 있는 아니 뭐 거죠. 독후감 본 거 아니냐? 그렇죠. 또 예?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독후감 거죠. 88건 쓴 건 아니냐? 네. 그 독후감 참고로 제가 다 밝혀낸 건데. 그렇죠. 이동재 예. 의원님이 밝혔었죠. 예, 제가 설날에 심심해가지고 그분의 이제 블로그를 하나씩 다 보다가 그분과 나는 이제 일체가 된다. 문화의 일체, 형배와 나는 형동 일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88건이나 독후감 쓰셨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예, 그렇게 짧게 좀 TMI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느냐, 왜 선고가 굉장히 중요하느냐, 이게 최근에 이제 민감 국가라고 들어보시죠? 예, 그렇죠. 예. 민감 국가, 이 미국의 민감 국가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뭐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라는 곳에서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이 지정을 했다, 물론 이제 지정한 것 자체가 뭐 이게 아직 심각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일단 뭐 약간의 어느 정도의 경고라고 하기도 뭐하고, 일단 뭐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다 이런 수준인데,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요. 근데 가장 낮은 단계 수준인데, 또 이제 민감국가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야권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괜히 핵무장 한다고 했다가 이꼴 나는 거 아니냐, 북한 같이 될 것이다, 뭐 핵무장 얘기했다가 딱 북한 꼴 날 것이다, 북한이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정말로 민주당의 말로 지금 외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모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 지금 민간 국가 지정은 순전히 민주당 때문에 원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왜냐면요, 일단 첫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됐을 때 어떤 내용이 들어왔었죠? 어떤 내용? 한미일 중심의 외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북중러를 적대시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친미 반중 외교를 펼친 게 탄핵의 주요 사유였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미국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줄곧 해온 얘기했습니다. 미군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점령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점령군. 그리고 예. 중국에 대해서 쉐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네. 반미 친중 정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오를 수 있는 이런 위험이니까 정말 위험하네. 네.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지금 북한은 어떤 국가죠? 미국에서 옛날에 얘기했었죠. 악의 축이라고 얘기했을 정도였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을 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 국가에 이재명 대표가 뭘 보냈죠? 바로 800만 불을 보낸 거예요. 800만 불. 그렇죠. 이거 크죠. 예. 그죠. 이게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미국에서 북한에서 무기 개발하거나 핵 개발할 때 이런 때 쓰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권 유지하고 북한 주민 탄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어떤 우리 국민의 우리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이거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민간 국가로 분류를 해가지고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야, 뭐 이렇게 나름의 해석을 하셨는데 사실 민감 국가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이스라엘도 민감 국가고, 그렇죠. 대만도 민감 그렇죠. 국가고, 뭐 다양해요. 네. 사실 네. 인도도 그렇죠. 미국의 우방 같은 경우에도 뭐 이스라엘은 정말 엄청난 우방이고, 그렇죠. 네. 대만 같은 경우에도 대만이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법한 일을 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긴장 관계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민감 국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핵무장론과 연계를 해서 핵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제가 그런 거 정말 관심 많습니다. 예. 저희가 좀 이 정도, 네, 오늘 이 정도 민감까지 하죠. 이 정도, 네. 오늘 이 정도, 아니, 오늘 좀더 해야죠. 이거 하셔야지. 뭐 오신 김에 사실 네. 저희가 여기서 짧게 쪼개지 않고 바로. 저희가 오케이, 짧게 좋습니다.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 저희가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뒤에 이 배경 보시죠. 이 배경이, 이 배경이 말이죠. 이게 배경이 그 요즘에 나무 합판 같은 거에 이게 무슨 보드, 템파 보드라고 하는 건데, 템바 루바 뭐 이런 건데, 루벤가 뭐 루반가 뭐 이런 건데, 저랑 이준우 대변인이 직접 이거를 나무에다가 그 실리콘을 발랐고 뒤에 딱 붙인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붙였습니다. 이게 그 퍼즐식으로 짝이 맞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붙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붙였는데 이게 또 길이가 안 맞아서요. 또 이거 뭐죠? 이거 그 절단하러 길이를 맞추려고 또 들고 갔습니다. 철물점에 들고 가가지고 이거 들고 가는 게 또 옛날에 관짝 댄스 있잖아요. 그렇죠. 관짝 댄스 같이 네. 이걸 들고 가가지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썰어가지고 예. 그래 붙였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관련 영상 한번
저희가 영상 한번 만들었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짧게 뭐 이 정도 저희가 TMI 말씀을 드렸고, 사실 중간중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게 이 프로그램, 이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에 뭐 정통 시사 프로그램에서 좀 못했던 내용들 네. 좀 후리하게 하자 그런 네, 생각 네. 갖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초대하고 한번 방송하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네. 기존 시사 프로그램에 잘 나오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 통해서 약간 그런 부분 좀 다루고 싶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좀 다양한 목소리가 있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2030 같은 경우에 뭐 보수적인 목소리 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목소리도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고 싶다. 왜 그들은 그런 사고를 하게 됐는가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합니다. 문화예술까지도 저희는 영역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문화예술. 요즘에 히트치는 네. 영화가 있다, 네. 히트치는 소설이 있다, 네. 히트치는 음악이 있다 이러면 그 뒷이야기 우리가 썰을 재밌게 공부해가지고 풀어드리도록 그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네.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 종종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문화의 힘에서 정치의 힘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결국에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